분당 약 200만 개의 뇌신경세포가 사망하는 걸로. 1시간 지나면 그게 1억 2천만 개 정도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두통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의 두통이 발생을 하면 빨리 응급실로 가라. 어느 날 갑자기 터지고 막히는 머릿속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 겨울에 더 위험한 이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것인가. 김영순 씨 뇌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다. 뇌동맥류는 혈관이 꽈리 모양으로 부푼 생김새를 하고 있다. 지속적인 혈류로 인해 부피가 커지면서 혈관벽이 얇아지고 얇아진 벽이 터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단 한번 출혈이 있고 한번 멈춘 상태. 이게 이제 우리가 수술의 목적이 일단은 뇌출혈을 재출혈 한번 터졌고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게 놔두면 또 터져버려요. 이제 그걸 막아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수술이에요. 이 수술이 방금 수술이.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편마비다. 몸의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 부분이 뻣뻣해지고 마비가 찾아온다. 얼굴의 느낌이 이상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안면마비도 증상 중 하나다.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두통이 찾아오면 적극적으로 뇌출혈을 의심해 봐야 한다. 뇌출혈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통입니다. 두통. 그래서 이 두통은 본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통.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두통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의 두통이 발생을 하면 빨리 응급실로 가라. 이렇게 외래에서 환자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자, 손을 올려보세요. 손을 올리고 입을 이 해보세요 했을 때 팔이 내려가고 입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족분들한테 꼭 그런 교육을 시키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을 때 빨리 의사에게 와라. 응급실로 와라.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MRI 같은 영상의학 기기를 통해 뇌혈관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딘가 문제가 생겨야 검사를 받는 대신 미리 혈관 상태를 파악해 놓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뇌혈관 지도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뇌혈관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혈관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점점 더 비파열성, 파열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맥류를 발견할 확률이 지금 점점 더 높아가고 있고 그래도 대개 포인트는 이런 정도 되면 이거 터질 수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수술을 미리 해주면 되게 95% 정도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인 뇌출혈, 특히 뇌동맥류 주주막하 출혈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발견되는 뇌동맥류는 개인에 따라 혈관 상태에 따라 그 크기가 모두 다르다. 머릿속 시한폭탄이라는 뇌동맥류. 그렇다면 뇌동맥류는 발견 즉시 모두 수술해야만 하는 것일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기준은 크기. 크기가 지금은 한 5mm를 봅니다. 5mm를 기준으로. 5mm 이상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좀 수술을 쪽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게 7mm, 10mm가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위치. 이걸 내가 수술을 해가지고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뇌 쪽에서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수술하기 접근이 어려운 위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아주 쉬운 위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두 번째 보고 세 번째는 그분의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5 내지 10년 정도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예명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때는 수술을 좀 고려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뇌혈관
출혈에서 조심해야 될 거 딱 두 가지를 골라라 하면 하나는 고혈압, 하나는 담배. 두 가지가.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뇌동맥이 발생하고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100% 터지냐. 이제 그런 아직까지 그런 뭐 증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쭉 그 이제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렇게 밝혀진 걸 보면 역시 고혈압이 굉장히 내 동맥류를 터지게 하는 위험 인자 중에 첫 번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 세 가지 뇌혈관 중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힌 상태다. 뇌의 앞쪽 대부분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혈액 공급을 위해 즉시 인터벤션 시술로 흡입 혈전 제거술을 시행한다. 뇌혈관의 굵기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도관을 혈전이 있는 위치까지 넣어 직접 끄집어낸다. 뇌혈관이 막힌 환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러프하게 아주 생각했을 때 분당 약 200만 개의 뇌신경세포가 사망하는 걸로 기능을 하지 않고 사멸이라고 하죠. 그래서 1시간 지나면 그게 1억 2천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최대한 어쨌든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치료에 있어서는 뇌경색 환자의 급성기 치료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모토처럼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영어로 time is brain. 그래서 브레인은 이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요한 사람을 어떤 조직의 브레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그중 심장이 제대로 수축되지 않아 혈액 흐름이 느려지는 것을 심방세동이라고 한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지 못하면 혈액이 심방 속에 고여 혈전을 만들게 된다. 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대동맥을 타고 뇌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환자는 인공 판막 수술을 했고 심방세동 증상도 가지고 있다. 환자의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은 스텐트를 사용해 제거할 생각이다. 혈관을 넓히는 데 사용되는 스텐트로 어떻게 혈전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 환자는 인공 판막의 표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혈전이 혈액을 타고 뇌혈관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뇌로 가던 혈액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경색이 찾아왔다. 혈전을 빨리 제거해주지 않으면 뇌 기능이 손상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곧바로 응급 인터벤션 시술인 스텐트 혈전 제거술을 시행한다. 환자의 대퇴동맥을 통해 유도 도관을 목동맥까지 삽입하고 도관 내로 다시 직경이 작은 미세 도관을 삽입한다. 그 다음 막힌 뇌혈관 부위 사이로 미세 도관을 넣고 자리를 잡은 뒤 혈전을 끄집어낼 스텐트를 삽입한다. 다음 미세 도관을 빼내면 스텐트만 남게 되는데 혈전과 밀착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린 뒤 몸 밖으로 빼내면 시술은 끝난다. 이날 병원에서는 뇌원 환자들을 위해 심방세동 무료 검사가 있었다.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은 수치를 재면서 꾸준히 관리하지만 자신에게 심방세동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심방세동 환자들이 되게 65세 이상 정도 되면 그런 심방세동에서 뇌경색이 환자들이 생기는 비율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65세 이상에서는 매년 약 3에서 5% 정도 심방세동 환자의 3에서 5%가 뇌경색이 생길 비율이 있습니다. 본인이 심방세동이 있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그냥 갑자기 가슴이 뛴다 또는 약간 어지럽다 뭐 이런 증상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증상 가지고 병원 와서 어떤 치료를 안 해보실 수도 있고 검사를 안 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사 심전도를 찍어보면 심방세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동맥은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으로 나뉘는데 동맥경화로 내경동맥이 좁아진 것을 경동맥 협착증이라고 한다. 원인은 혈관벽 내에 축적된 지방과 증식된 근육세포들이다. 이 경우 뇌에 혈액 공급이 감소하기도 하고 지방 조직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게 되면 치명적인 뇌경색의 원인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경동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뇌로 가는 관문이죠. 문이죠, 문. 그러니까 이 경동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피를 뇌로 보냅니다. 근데 이게 경동맥이 막히게 되면 뇌로 피가 못 가게 되고 그러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을 하고 그러게 되면은 환자는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걸 잡는 수술이 이제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죠. 이게 경동맥이 막히면은 피가 못 가니까 일단은 뇌경색의 원인도 되지만 향후에 치매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치매를 관리할 때, 치매를 관리하고 예방할 때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경동맥이죠. 동맥경화에 의해 혈관이 좁아져도 증상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일순간 뇌로 가는 뇌혈류의 공급이 줄어들며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뇌경색 증상이 발생했다가 24시간 안에 다시 좋아지는 증상을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부른다. 일과성 뇌허혈이 있은 후에 어떤 보고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10에서 20% 정도 환자가 뇌경색으로 갔다는,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실제 그런 보고도 있을 정도로 일과성 뇌혈은 앞으로 뇌경색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인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성 뇌허혈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환자들이 따로 있는데요. 그러면 노령 혹은 고혈압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과성 뇌허혈의 증상이 팔다리 마비로 와가지고 그게 1시간 이상 지속된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뇌혈관이 좀 안 좋다거나 그런 환자군에 속한 분들은 입원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사를 다 하고 저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럴 정도로 사실 일과성 뇌허혈은 실제 발생한 뇌경색과 똑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나온달지, 팔이나 손에 힘이 빠진달지,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게 계속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고 한 1분 정도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손에 힘이 빠지지 하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뭐 괜찮네, 내가 어제 뭐 일을 좀 많이 했나, 운동을 많이 했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방치하고 지내다가 이제 완전히 막히면 그때는 정말 뇌경색이 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을 때 빨리 의사에게 와라, 응급실로 와라,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뇌졸중 같으면은 미리 혈관 건강 검진, 혈관 검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 검진, 다른 위장이나 뭐 다른 폐 검진뿐만이 아니라 혈관 검진이라는 것도 있다. 두 번째, 동맥류의 치료에 있어서도 어쨌든 뭐 혈관 검진에서 발견을 해내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뇌졸중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증상들, 나나 가족들에게서 그런 증상들이 보였을 때 빨리 119로 전화를 해서 이송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